세 번째 과목 유체역학인데요. 자, 중요한 문제들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죠. 43번인데요. 유체의 회전 벡터가 오메가인 회전 유동에서 와도하고 회전 벡터의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요. 델 크로스 프로덕트 V 값이 바로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컬 V였죠. 제 강좌 시간에 얘기했던 싱크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배수 홀을 뚜껑을 제거하면 물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를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해석할 때 컬 V다. 편미분 계수들로 이루어진 벡터 연산자를 크로스 프로덕트 속도 벡터하고 하면 요게 요런 소용돌이 치는 이러한 현상을 해석할 때 컬 V 벡터 회전이 이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 V 값이 바로 제타예요. 그런데 오메가 값은 2분의 1 델 크로스 프로덕트 V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이 바로 뭐겠어요? 제타 값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타는 2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타는 2 오메가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46번인데요. R세타 좌표계에서 코너를 흐르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의 2차원 요동함수 풋사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풋사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풋사이 값이 유동함수 풋사이는 2차원 유동이니까 R하고 뭐의 함수예요? 지금 세타의 함수인데 VR 값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1의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풋사이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풋사이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뭐 미분하는 거야? 그렇죠. 편미분하는 거죠. 편미분은 본 강좌 시간에, 제 강좌 시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1이고 이 값을 뭐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어차피 R은 변수가 아니고 세타에 대한 것만 변수니까 2R의 제곱이 기본일 거고요. 사인 2세타 값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분해야 될 값이죠. 그러니까 사인 fx 값이니까 코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값이 되잖아요. 코사인 fx니까 그리고 이게 fx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2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R분의 1에 2 곱해지니까 4R의 제곱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R 하나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R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해서 뭐가 정의가 되겠어요? VR 값이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풋사이가 주어졌을 때 VR 값을 이렇게 구했는데 요거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동함수에 대한 속도 포텐셜 파이에 대한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속도 포텐셜 파이하고 VR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VR은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파이예요. 파이 값을 갖다가 뭐로 R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바로 VR이기 때문에 요 값은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요 값이 바로 d 파이는 이퀄로 요게 dr분의 d 파이 이렇게 바뀌면 d 파이는 이퀄로 4r 코사인 2세타 dr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편미분이 완전 미분 D로 바뀌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R이 주어지면 요게 돌아가 봤자 어째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만의 함수가 되면 d파이는 4R 코사인 2세타 dr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세타가 변수가 아니고 R이 변수인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파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4 곱하기 R 적분하면 뭐예요? 2분의 R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2세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파이는 2r 제곱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번이 답이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50번은 2018년 4월 28일 47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푸셨다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52번인데요. 그림과 같은 반지름 R인 요게 반지름이 R이다라는 얘기죠. 원간 내의 충류 유동의 속도 분포 UR은 R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속도 분포가 UR 값인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간 전체가 아닌 0부터 2분의 R인 원형 단면을 흐르는 최적 유량 Q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무 반경 R에서 DR을 이렇게 잡으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R에서 반경이 정해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빨간 요 라인이 DR인 거예요. 거기에서 속도 성분이 바로 뭐죠? UR인 거죠. 이렇게 UR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D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째요? Q는 이퀄 AV의 개념인데 면적은 DA고 속도 성분은 뭐예요? V가 아니고 R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UR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이제 Q는 이퀄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R까지 였잖아요. 0부터 2분의 R까지 해가지고 UR, DA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미소 면적 DA는 2파이 R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겠어요? 여기 R이니까 이 원둘레가 2파이 R이고 어째요? 두께가 요게 DR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DA가 2파이 R, DR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2분의 R까지 UR에 2파이 R, DR 이해되셨죠? DA 대신에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UR이 뭘로 주어져 있어요? 이걸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U 값이 왜 상수냐면 여기에서 가운데 값이 가장 빠른 큰 속도 값이 바로 U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U다. 그래서 이 잠수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0부터 2분의 R까지 UR 값이 U의 1-R 제곱에 뭐예요? R의 제곱에 2파이 R, DR 이렇게 되겠죠. U는 일정한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거고요. 0부터 2분지 R까지 1-R 제곱분의 뭐예요? R의 제곱에 2파이 R, DR이니까 곱하면 U 있고요. 0부터 2분의 R까지 2파이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뭐예요? 2파이 R의 몇 승? 3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분변수 DR. 2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2파이 U 이렇게 나오면 0부터 2분의 R까지 R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R 제곱분의 R의 3승 DR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2파이 U 갖고 요거 R 적분하면 뭐예요? 첫 번째 거 2분의 R의 제곱이 되겠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R까지. 자, 이렇게 묶고 계세요. 이해되셨죠? 요거 적분하면요. R의 3승이니까 4분의 뭐예요? R 4승이죠. 근데 여기 R 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뭐 밖으로 내도 상관없고요. 0부터 2분의 R까지 이렇게 하면 0은 의미가 없으니까 2분의 R만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파이 U에다가 앞에 거는 2분의 R의
제곱이니까 4분지 R 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죠? 8분지 R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2분지 R 집어넣으면 4분의 R의 제곱인데 2로 나누니까 8분지 R의 제곱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4R의 제곱분의 2분의 R의 뭐예요? 4승이잖아요. 그러면 요 위의 값은 16분의 R의 4승이 되겠죠. 됐습니까? 4R의 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해야죠. 그러고 64분의가 되겠잖아요. 그리고 R 제곱이고 R 4승이니까 요거 두 개 약분되니까 R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64분의 R의 제곱 이해되셨어요? 마이너스 64분의 R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우측에 마지막 풀이 정리해 놓은 게 이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유량 Q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우측 부분에 A 있으니까 요건 마지막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통분해 가지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60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탱크로부터 15도씨의 공기가 수평한 호스와 노즐을 통해서 Q 유량으로 대기 중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탱크 안에 게이지 압력이 10kPa일 때 유량 Q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오른쪽 확대해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탱크 내에 게이지 압력이 10kPa인데 1과 2에 뭐를 적용하는가요? 1과 2는 에너지는 같다라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로분의 P1 플러스 2분의 V1의 제곱 더하기 GZ1은 로분의 P2 더하기 2분의 V2의 제곱 더하기 GZ2 SI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공학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편하게 뭐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자, 1과 2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했는데 위치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V1의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탱크 아니니까 없잖아요. 요 V2만 존재하니까 V1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분의 V2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로분의 P1-P2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P1이 여기의 압력인데 여기 P1의 압력은 여기 전체 탱크 내의 압력이기 때문에 P1의 압력은 P 아웃 더하기 P 게이지 압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절대압이잖아요. 그래서 이 탱크 내에 게이지 압이 10kPa이니까 밖에 대기 압력을 더해줘야만이 P1의 압력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P1의 압력은 PABS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압력. 그래서 P1-P2다 그러면 P1에서 요게 지금 대기압이잖아요. P1에서 P0 값, 즉 P0 더하기 PG에서 P0를 빼니까 뭐만 남게 됐어요? PG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로분의 PG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게이지 압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밀도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PV는 이코르 RT에서 V가 밀도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로분의 P는 이코르 뭐예요? RT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로는 RT분의 뭐가 되겠어요? P가 되겠죠. 근데 P 값은, 요 값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절대 압력 PABS가 되겠죠. P1의 압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V2의 제곱은 로는 RT분의 뭐예요? PABS 값이고 그 값이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P 게이지 압력이 되겠죠. 위의 값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P 게이지 압력은 10kPa이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준 값이고요. RT분의 PABS는 여러분들 R 값 넣어주고요.
요 마지막 값은 여기에다 2 곱해져 있겠죠? 곱해져 있고, 2 곱해져 있고, 요거 루트 씌워 놓은 거예요. 요 2 값이 요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PG가 요 값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RT분의 PABS니까 이 RT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R 값이고 287, T가 바로 15도씨니까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니까 273 더해줬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PABS를 어떻게 구하냐? 그죠? 절대 압력은 Pout 더하기 P 게이지 압력이니까 Pout이 101인가? 그렇죠? 문제 더하기 PG가 10kPa이니까 요게 111kPa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11 곱하기 10의 3승 요렇게 값을 집어넣고 해석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요렇게 풀어내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구나. 결국 여러분들 전공 실력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고요. 쉽게 한 번에 따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타 과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번째 과목하고 다섯 번째 과목은요, 새로 이거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에 또 본문이 컬러풀하게 아주 설명이 상세히 잘 돼 있으니까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걸 풀어가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온 것들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66번은요 2020년 6월 21일 71번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전차, 터빈, 스테이터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68번은 2018년 9월 15일 64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70번 문제는 2018년 4월 28일 69번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6번은 2020년도 9월 27일 74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요 보기 순서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죠. 84번은요, 2017년 9월 23일 86번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6번은 2017년 5월 7일 86번하고 동일한 문제고요. 93번은요, 2018년 4월 28일 100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96번은 2017년 5월 7일 91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97번은요, 2018년 4월 28일 93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0번은 2017년 3월 5일 100번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4, 5 과목들은 이 기타 과목들은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리고 CBT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짜가 컴퓨터실에서 보니까 시험 보는 학생 수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보니까 오늘 본 사람하고 내일 본 사람의 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타 과목들은 기출 문제들을 잘 꼼꼼히 정리하시고 또 제 거 본문에 대한 설명들을 꼼꼼하게 들으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해서 좀 실력을 갖고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면 쉽게, 기사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2회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자격증 나오려면 거의 8월 달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해 가지고 일반하고 건설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 요 방학 이전에 여러분들 두 개 다 취득해 가지고 여러분들 2학기 때부터는 취업을 갖다가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 가지고 꼭 한 번에 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